쉽게 이해하는 중국 문화 강의를 맡은 임은숙입니다. 오늘은 중국 회화의 흐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회화 예술은 5, 6천년 전인 석기 시대에 도기에 간단한 동식물의 도안을 그려넣으면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회화 작품으로는 전국시대 초나라 무덤에서 출토된 백화입니다. 여기서 백화라고 했을 때 백자는 바로 비단백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비단에 그려진 그림이란 뜻이 되겠죠.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회화 예술이 바로 이 백화인 거죠. 자, 주로 장례식에 사용되었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이 내세관을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백화로 가장 유명한 곳으로는 1972년 호남성 장사시 마왕태에서 발굴된 한대 채색 백화입니다. 색채와 묘사가 아주 생동적인데 이 마왕태에서 발견된 한대 채색 백화는 T자형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상단, 중단, 하단 해서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상단은 천상, 하늘의 모습을 그리고 있고 중간은 묘지 주인의 생전의 생활 모습과 장면들을 그리고 있고 하단은 물고기와 용, 거북 등의 저승세계의 풍경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통해서 한대 초기에 유행했던 육아 사상과 장례 풍속이 잘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고대 회화가 종교, 정치, 이념 및 철학을 설명하는 도구로 활용이 되었다면 위진남북조 시대에 들어오면서 회화는 순수한 회화 예술로 개인의 감정을 묘사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으로는 고개지가 있는데 고개지는 당시에 제주, 그림, 그리고 집념으로는 최고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고개지가 좋아하는 이웃집 여인을 늘 볼 수 있게끔 벽에다 그려놓고 심장에다가 못을 박았다고 합니다. 그 그림에 신통력이 있었던 모양인지 여인은 심장이 매번 아프다고 했고 결국 고개지는 심장에서 못을 뽑아내게 되는데 그녀의 병도 바로 치유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고개지의 그림이 마치 살아 움직인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가 되겠죠. 자, 중국 고대 회화 예술은 수당대에 오면서 중국 회화의 전형적인 모습을 띠게 됩니다. 귀족 문화를 중심으로 신선이나 부처의 인물을 그린 도석 인물화가 유행을 하게 되고 귀족의 초상이나 생활을 묘사한 그림이 위주가 됩니다. 자, 그리고 불교 회화가 석굴벽화로 부흥을 하게 됩니다. 자, 수당대 회화는 크게 당대 초기와 중기, 말기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당대 초기는 정치적 색채가 강해서 작가의 개성보다는 궁정의 요구에 부합하는 회화가 많이 창작됩니다. 그래서 궁중화가들이 많이 활동을 하게 되죠. 대표적인 사람으로서는 염립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당태종의 총애를 받은 가장 대표적인 궁중화가입니다. 그리고 인물화와 정치적인 색채를 띤 역사화를 아주 잘 그려요. 자, 한 번은 당태종이 초원에서 뱃놀이를 하다가 기이한 새들이 물결을 따라 노니는 것을 보고 바로 연립본을 불러서 그 그림을 그리게 했다고 합니다. 연립본은 그 그림을 그리면서 연못가에 몸을 숙인 채 쭈그리고 앉아서 그 그림을 그렸는데 집으로 돌아와서 아들에게 얘기를 하게 되죠. 자기가 그림으로 인정을 받아서 다른 별 볼 일 없는 노보기 하는 것처럼 부르면 무조건 달려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아들에게는 절대 그림을 배우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어찌 보면 연립본이 그림으로 유명하지만 궁정화가의 비애를 보여준 이야기라고도 볼 수 있겠죠. 자, 당대 중기에 들어가게 되면 회화예술은 세밀하고 정교한 회화보다는 웅장한 기법이 등장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소재가 인물과 불상 위주였던 당대 초기와는 달리 생활 주변의 모든 것을 소재로 사용합니다. 뿐만 아니라 외래 화풍이 들어와서 새로운 화풍이 유행하게 되겠죠. 이 당시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오도자라는
사람입니다. 오도자는 다른 말로 오도현이라고도 하는데, 자, 이 오도현은 수묵화의 시조가 되는 백묘기법, 색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묵의 선으로만 그림을 그리는 백묘기법을 창시하게 되죠. 자, 이 오도자 역시 재밌는 일화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한 번은 절의 스님이 자신을 불러놓고 제대로 대접하지 않자 절의 벽에다가 당나귀 한 마리를 그려놓고 집으로 옵니다. 그날 밤에 당나귀가 그림에서 나와서 승방에 있는 가재 도구와 승방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스님이 오도자를 찾아와서 자신의 결례를 용서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도자가 그 당나귀를 지우고 난 뒤에 절에 아무 일도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궁전 내에 용 5마리를 그린 적이 있는데 용의 비늘이 마치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비가 오기 직전이면 그림에서 안개와 연기가 피어날 정도로 그림이 살아 움직였다고 합니다. 자, 당대 중기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는 이사온과 왕유를 들 수 있는데 중국의 산수화가 독립된 장르로 발전하기도 된 계기가 되었고 중국 회화사에서도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사오는 아들 이소도와 함께 당시 산수화의 대가로 대이장군, 그러니까 큰 이장군, 소이장군으로 불렸습니다. 특히 이사오는 귀족 출신 화가로서 청색하고 녹색을 주로 사용을 했으며 흰색과 금색을 섞어서 그림을 잘 그렸기 때문에 이사운의 그림을 청록산수 또는 금벽산수라고도 합니다. 당현종이 인정한 당시의 최고의 으뜸입니다. 우리나라 산수화의 최고이다 라고 당현종이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운 인물이라 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로는 왕유인데 왕유는 문인화의 대표적인 인물이죠. 대체로 문인화는 문인이면서도 화가인 사람을 얘기하죠. 시문을 겸비한 승려 화가로 이사온이 산수화에 색채를 넣은 공필화법을 확립한 반면에 왕유는 먹의 번짐 효과만을 이용한 사이화법의 전통을 수립하게 되죠. 그래서 중국 회화의 특징인 시 속에 그림이 있고 그림 속에 시가 있다라는 것은 바로 이 왕유의 그림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자, 특히 왕유가 그린 산수와 송석, 소나무와 돌은 그 필치가 마치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온과 왕유는 훗날 북종 산수화와 남종 문인화의 시조가 되기도 합니다. 자, 회화는 당나라 말기에 오면 감상층이 대중화되는데 안록산의 난 등으로 정치적 불안에 있었지만 오히려 회화의 감상층은 귀족에서 벗어나 일반 대중으로까지 저변이 확대가 됩니다. 자, 송대 회화는 상공업과 수공업의 발달로 도시가 생겨나고 시민계층이 형성이 되죠. 또한 이 시민계층이 그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송대는 특히 직업화가가 활약하게 되는데 4대부 계층도 직업화가와 더불어서 많은 작품을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송대의 회화는 크게 궁정회화, 4대부 회화, 민관회화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궁정화가의 전성시대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역사상 육조시대는 글씨, 당대에는 시, 송대는 그림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송대는 중국 회화가 만개한 시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궁정회화가 유행했었는데 송대는 아예 궁중에서부터 회화를 장려하게 이릅니다. 그래서 유명한 화가를 궁중으로 불러들이거나 도화원을 만들어서 화가를 양성하죠. 그래서 한림도화원이라는 아주 뛰어난 화원을 설치해서 화가들의 생활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송대의 화원은 중국 역사상 가장 완벽한 화원으로서 이후에 화풍을 주도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특히 북송 희종은 비록 황제이기는 했지만
그림의 조예가 깊었고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전국의 유명한 화가들을 궁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자, 이렇게 화원을 통한 인재 발굴은 남송시대에도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자, 송나라 때는 북방산수화와 강남산수화가 유명합니다. 특히 송대의 산수화는 기법적으로 한창 성숙한 단계에 이르게 되는데 기법면에서 곽희의 삼원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준법이라는 기법이 나오게 됩니다. 곽희의 삼원은 크게 고원, 심원, 평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고원은 높고 험한 산의 기세를 그리기 위해서 아래에서 올려다 보면서 그리는 방법이고, 심원은 산의 깊은 형세를 표현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까지 그려내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평원은 평탄하고 광활한 공감각을 표현하기 위해서 가까운 산에서 먼 산을 내려다보는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삼원은 특히 장엄한 산수의 모습을 표현하는데 아주 적합하다 할 수 있겠죠. 자, 그 이외에 기법면에서 준법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줌이 주름준이에요. 그러니까 주름을 그린다는 것은 산수의 그 묘사를 아주 자연스럽게 잘 한다라고도 풀이해 볼 수 있겠죠. 산수화에서 산이나 바위를 묘사할 때 각각의 자연 풍토에 적합한 회화상의 모습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낸 기법입니다. 자, 특히 이사훈의 부벽준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도끼로 나무를 팬 것처럼 나무의 표현을 묘사하는 방법이 바로 부벽준입니다. 준법에는 다양한 기법이 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북방산수화와 남방 강남화로 정착이 되는데 북방산수화는 험준한 산의 웅장한 기세가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번관의 계산행여도, 계산을 여행하면서 본 산수를 그린 그림이 되겠죠. 강남의 산수화는 강남의 부드러운 산세와 고요하고 풍요로운 정경을 서정적인 정취로 표현한 그림을 말합니다. 동원의 소상도가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그 다음에 송대에는 또 대표적으로 문인화가 발행이 되게 되는데 이미 문인화는 왕유에게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겠죠. 자, 문사들이 취미와 수양의 방편으로 그린 그림을 문인화라고 얘기합니다. 전문적인 직업화가가 아니죠. 뛰어난 기교를 바탕으로 황제의 명을 따라 그림을 그리던 화풍은 당대 왕유에 의해서 변하기 시작합니다. 시인이었던 왕유는 직업화가와는 달리 산수를 자유롭게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자, 왕유 이후의 산수화는 송나라 때 오면 소동파와 문동에 의해서 새로운 경지로 접어들게 되는데 특히 소동파는 문인화를 사대부화라고 정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명대의 동기창은 문인화라는 장르를 완전히 확립을 하게 되죠. 문인화의 특징은 시, 그림, 글씨에 모두 정통한 화가들이 기교나 색채를 중시하지 않고 그 수묵만으로 그림의 정신세계를 중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 그림의 가장 정신을 잘 보여주는 것이 산수화라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소동파는 그림을 그리기 전에 청주 짜이슝, 자, 이건 뭐냐면요. 대나무를 그리기 전에 대나무의 형상이 이미 마음속에 다 들어와 있어야 된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문인화들이 그림을 그릴 때는 겉모습만 그리는 것이 아니라 그림 속에 담겨져 있는 내면의 세계를 잘 묘사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상은 중국의 송대, 문인화와 산수화에 이르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大家好. 여러분 안녕하세요. 我是裴庭贤. 저는 배정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중국에 여행을 온 여러분이 한국에 있는 동료, 가족, 친구들에게 선물을 살 때 필요한 표현들을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자, 오늘의 첫 번째 표현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我要买礼物. 我要买礼物. 我, 나, 저, 要, 뭐뭐 하려 한다, 무엇 해야겠다, 그리고 무엇이 필요하다. 굉장히 많은 뜻이 있는데요. 이 문장에서는 무엇 하려 한다 라고 해석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마이, 사다 라는 의미이고요. 리우, 선물이라는 명사입니다. 그래서 我要买礼物, 저는 买礼物, 선물을 사려고 해요 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조금 더 구체적인 표현을 알아볼게요. 선물을 사기는 사는데 받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점원에게 이야기하는 표현이에요. 这是送家人的. 这是送家人的. 这是 이것은 송, 누구누구에게 보내다, 주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家人, 식구, 가족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的, 무엇한 것. 这是送家人的. 이것은 가족에게 주려는 거예요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家人 자리를 동료, 친구들로 대체해서 활용할 수 있겠죠? 친구를 넣어서 한번 연습해 볼게요. 这是送朋友的. 这是送朋友的. 그러면 이것은 친구에게 주려는 거예요 의 의미가 되겠죠? 그럼 두 번째 문장 만나보시겠습니다. 最受欢迎的礼物是什么?最受欢迎的礼物是什么?最, 제일, 가장, 受欢迎, 환영을 받다, 인기가 있다의 의미입니다. 더는 무엇의 의미이고요. 礼物, 선물, 是, A는 B다. 礼物是, 선물은 什么, 무엇입니까? 가 됩니다. 什么, what에 해당하는 什么가 있기 때문에 마가 없어도 의문문이 만들어지겠죠? 문장을 다시 한 번만 볼게요. 最受欢迎的礼物是什么? 가장 인기 있는, 가장 인기가 좋은 선물은 무엇인가요? 라고 점원에게 물어볼 수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요. 이번에는 중국에 갔으니 중국에만 있는 특산품을 한번 사러 가볼게요. 이 표현입니다. 어디에 가면 특산품을 살 수 있나요? 라는 문장을 만들어 볼 텐데요. 어디에 가면 在哪儿?在哪儿?可以买中国的特产品?在哪儿? 어디에서? 可以 무엇 할 수 있다. 买 사다. 살 수 있다. 中国的 중국의 特产品 특산품이 되겠습니다. 문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在哪儿可以买中国的特产品? 어디에서 중국 특산품을 살 수 있나요?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날 역시 where에 해당하는 의문 대명사이기 때문에 이 문장도 마가 없이 의문문이 되었죠? 자, 오늘은 현지에서 선물을 살 때 필요한 표현들을 알아보았고요. 복습 잊지 마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谢谢,再见.